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비선형 모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마지막 비선형 모형인 그 fractional response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베이지안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actional respon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되냐면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말 그대로 fractional response인 경우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값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값을 fractional response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확률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무엇의 비중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무엇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fractional response 모델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그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 사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형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형 모형은 뭐 간단하게 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형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y 값을 예측을 하고자 해요. 혹은 이 y하고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하고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 y 값이 fractional response인 경우에, 즉 0하고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 이쪽에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할게요. 어? 얘는 어떠한 형태예요? 얘를 무시하면? 얘는 무슨 방정식이죠?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자, 그러면 자,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한정되어 있죠. 어디예요? 이 사이라고, 이 사이. 자, 그런데 선형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속 변수의 값이 무엇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보다 큰 값으로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작은 값으로 예측이 될 수 있다고요.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해당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종속변수의 값이 몇하고 몇 사이에 존재하는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모형을 사용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미 그러한 펑션을 수학적인 모형을 봤었죠. 무엇을 공부할 때? 바이너리 리스폰스에 대한 모형들을 공부를 할 때, 즉 로짓이나 프라빈 모형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하면 그 펑션의 종속 변수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시그모이드는 뭐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함수예요? 확률 분포. 어떠한 확률 분포? 음?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뭐예요? CDF죠. CDF이기 때문에 몇하고 몇 사이에요? 값이 반드시 0하고 1 사이죠. 자, 근데 바이너리 리스폰스 모형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은 몇하고 몇밖에 없었어요? 응? 몇하고 몇밖에 없었어요.
0하고 1밖에 없죠. 하지만 이 fractional response는 0하고 1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binary response에서는 우리가 로진 모형이나 프라빈 모형에서 종속 변수로 다룬 게 뭐예요? 응? 종속 변수로 다룬 게 뭐죠? 로짓 혹은 프라빈 모형에서 로지스틴 모형에서 이거죠,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자, 얘를 확률값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라고요. 응? 자, 그런데 왜 그래요? 이거는 바이너리 리스판스인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프랙셔널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 자체가 확률 값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혹은 수학적인 모형을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평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랑 비슷하죠? 선형회귀 모형 또는 후화성 모형이랑 비슷한 거예요. 선형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의 평균이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속 변수의 평균이 독립 변수 값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후화성 모형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였어요. 맞나요? 하지만 바이너리 리스판스나 오더드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였죠. 확률 값이었다고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응?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프랙셔널 리스판스 모형에서도 관심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얘라고요. 얘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하는 펑션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죠. 지그모이드 펑션이 된다고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프랙셔널 로짓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떠한 분포의 CDF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에 CDF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얘는 표준 로지스틱 분포에 CD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를 사용하면 이 모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바이너리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의 CDF예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 프라빈 모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걔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도 프라빈 모형이에요. 근데 어떠한 프라빈 모형이에요? 종속 변수가 어떠한 변수이기 때문에 fractional response이기 때문에 얘는 fractional prob인 모형이라고. 음? 자, 그럼 우리가 fractional login 모형을 쓰든 fractional prob인 모형을 쓰든 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값이 무엇이죠? fractional logit을 한번 다시 써보죠. 자, 이러한 모형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이에요?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맞아요?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걔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마지널 이펙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마지널 이펙트가 뭐에 대한 거예요? 평균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X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전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추정을 할까요? 가 중요한 거죠. MLE 방법을 씁니다. MLE 방법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likelihood function 혹은 log likelihood function을 사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log likelihood function 혹은 likelihood function은 베르누이 likelihood function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관측체 하나에 대해서 베르누이 likelihood function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르누이 분포의 PDF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게 뭐죠? 우리가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이 P를 무엇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P를 무엇으로 나타낸 거? P가 이게 파라미터죠.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이 베르누이 분포가 갖는 PDF, PMF의 파라미터인 P를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프랙셔널 리스판스 변수에 대해서. 똑같죠? 얘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얘나 여기서 사용되는 얘나. 그래서 fractional response 모형에서도 얘를 가지고 Bernoulli likelihood function 혹은 log Bernoulli likelihood function을 가지고 얘를 여기에 넣어서 예, fractional login 모형이나 fractional prob인 모형의 파라미터를 구하게 된다고요. 추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도 된다라는 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증명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죠. 이러한 페이퍼들에서 이제 증명을 해 놓은 거고요.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로그를 붙인 거죠. Bernoulli likelihood function에 로그를 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p 자리죠 원래. 이 p 자리에 0에서 1의 값을 리턴하는 이 펑션이나 이 펑션을 넣어서 해당 펑션, 해당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고. MLE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 프랙셔널 로짓 모형이나 프랙셔널 프라빗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안 할 거고 여기서는 프랙셔널 로짓 모형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연구 문제가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물 사진의 종류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해요. 그리고 인물 사진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인물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인물의 표정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은 기쁨, 해피, 새드, 앵그리, 뉴트럴 이러한 값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한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전체 인물 사진들 중에서 특정한 표정을 갖는 인물 사진의 비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해피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표정에 대한 종속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Y, 해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표정을 갖고 있는 인물 사진의 비중이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예, 표정의 종류만큼 존재하겠죠.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표정에 대한 종속 변수 하나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sad라고 하는 표정에 대한 종속 변수가 또 하나 존재할 거고, angry에 대한 종속 변수, 그리고 neutral에 대한 종속 변수, 얘네들 모두 0하고 1 사이에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속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어떠한 모형을 사용을 하라고요? 프랙셔널 리스폰스 모형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R스크립트 파일을 보면 되고요. 첫 번째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인스타그램 포토즈라고 하는 CSV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각각의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앵그리한 사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디스커스트한 표정의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피어한 표정의 사진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extraversion이 있고 agreeableness가 있고 consciousness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빅 5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사람의 성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ocial comparison, 얼마나 다른 사람이랑 많이 비교하는지, 그 다음에 self esteem, 자존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narcissism이 있고, 그리고 envy에 대한 것도 있는데 benign 게 있고 malicious한 게 있어요. envy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심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정신건강 관련된 거죠. perceived stress,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social phobia, 사회 불안 이런 거죠. 비슷해요. 요거랑 social interaction anxiety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anxiety 수준이 되고 depressio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motivation to impress, 다른 사람들을 소셜 네트워크 혹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얼마나 많이 임프레스 하고자 하는지 뭐 이런 변인이 있고요.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 혹은 정신건강 관련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는 인물 사진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표정의 인물 사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 표정의 사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디프레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의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진의 표정을 주로 많이 올리죠?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안 하나요?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 특이한 대답인데 남의 학생은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행복한 사진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는 motivation to impress 뭐 이런 거, social comparison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해요. 자존감도 이제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임프레스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죠. 자,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인물 사진의 비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fractional logit이나 fractional profit 모형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fractional logit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하고 행복한 거 어딨지? 여기 있고요.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 독립 변수로 소셜 컴패리슨이랑 질투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사회 불안, 그리고 motivation to impress, 다른 사람을 임프레스 하고자 하는 정도, 그 다음에 narcissism, self esteem 뭐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되겠죠? 돌려볼게요. 여기 있죠, 해피. 누가 맞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셜 컴패리슨이 가장 이제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죠. 사회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적게 올린대요?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불안은 뭔지 알죠? 어? 뭐 발표 불안이나 아니면 어, 대인 불안 뭐 이런 게 이제 다 사회 불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뭐그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행복한 표정의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올린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의 얼굴을 더 많이 올린다. 사진을.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슬픈 표정의 인물 사진의 비중을 종속 변수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슬픈 표정의 사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이 변수들 중에서 돌려보죠. 그래서 이제 별이 뜬 거를 보면 되는데, 자, 소셜 컴패리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슬픈 표정의 사진을 덜 올리는 거고요. 행복한 사진의 표정을 더 많이 올린다고 했죠. 비교를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그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슬픈 표정의 사진을 더 많이 올린다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임프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슬픈 표정의 사진을 덜 올린다고 나온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저 요거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화난 표정의 사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릴까요? 어떤 사람들? 성격 안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 본인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보통 화난 사진은 잘 안 올리나요? 화난 사진을 잘 안 올리긴 하는데 여기 돌려보면 요게 조금 이제 크게 나온 거죠. 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화난 표정의 얼굴 사진,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올린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뉴트럴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감정의 인물 사진을 누가 더 많이 올리느냐 또 한번 해보면 요거는 이제 성별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음? 남성하고 여성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중립적인 얼굴 표정의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쵸.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민준 학생도 별로 감정이 없는 사진 많이 올리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사진에 담긴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파악을 혹은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종속 변수의 값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남이 학생의 조에서 여름방학 때 네, 어떤 표정의 확률? 그렇죠? 딥러닝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뭐 AI 허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아니면 FER 2013과 같은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대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결과를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예, 그 각각의 사진에 들어있는 인물의 감정 정보, 표정 정보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방법을 써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가 됐든 독립 변수가 됐든 변수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예, 최종적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여기도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 심리적인 특성이나 정신건강 특성에 따라 가지고 듣는 음악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악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데이터, 뭐 가사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멜 스펙트로그램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뭐 CNN이나 아니면 그 순환신경학 기반의 어떤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음악적인 특성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는 그러한 딥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AP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하면 이 링크가 지금 되나요? 네, 여기 이제 가보면 이 API를 통해서 총 13가지인가 14가지의 음악 피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 음악인지, 얼마나 시끄러운 음악인지, 얼마나 뭐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인지 이제 이러한 값들이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값을 음악적인 특성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사람들의 그 성격이나 아니면 정신건강 관련된 특성하고 주로 듣는 음악의 특성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련된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뮤직 언더바 사이콜로지 심플이라고 하는 CSV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스포티파이 API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거예요. 댄서빌리티,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이제 댄스곡스럽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이제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냐. 이런 것도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네, 스포티파이에서 API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종속 변수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프랙셔널 리스폰스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 프랙셔널 리스폰스 모형 그리고 비선형 모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